여러분들은 미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들 조금씩은 다를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적당한 키에 마르고 귀여운 외모를 좋아한다면 서양에서는 큰 키에 날카로운 외모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가 봐도 아름답고 감탄만 나오는 사람이 몇몇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 김지미입니다. 네로라 하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유독 예뻤던 김지미는 미모로도 유명했지만 화려한 남성 편력 때문에도 꽤 주목받았는데요. 화려한 삶을 살며 늘 주목을 받았던 김지미가 최근 모습을 보이지 않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벌써 84세이고 나이가 있는 만큼 그녀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오늘은 김지미 그녀의 충격적인 근황과 함께 가슴 아픈 인생사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1940년 8남매 중 7째로 태어난 김지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운영해 엄청나게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들 인물이 좋고 공부도 잘해 큰오빠와 큰언니는 서울대를 나왔으며 둘째 언니는 이화여고 대표 미인 소리를 들었고 그녀 또한 일찌감치 자신의 장래를 외교관으로 정해놓고 당시 서울대를 다니던 큰오빠를 따라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친척 언니가 운영하던 명동다방에 놀러갔다가 웬 검정 고무신을 신고 들어온 괴상한 인상의 남자로부터 영화에 출연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남자는 바로 김기영 감독으로 당시 김지미를 보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녀의 집까지 찾아와 배역을 제안했고 이후 집안 사람들과의 논의 끝에 결국 배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화배우로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2살 연상의 노총각인 영화감독 홍성기와 갑작스레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 홍성기는 영화 촬영으로 늘 바쁘고 그리고 그녀 역시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이 무렵에 김지미는 남편이 가정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고 생각해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는 세간에 알려진 대로 최무룡과의 연애 때문이기도 한데 당시 그녀가 첫 번째 결혼 후 최무룡과 같은 영화사의 전속 배우가 되면서 남편 홍성기는 볼 시간이 없고 잘생긴 최무룡과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늘 촬영 현장에 앉아 서로의 속상한 얘기 같은 걸 털어놓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고 말았고 그리고 김지미도 김지미지만 당시 최무룡 역시 배우 강요실과 결혼한 유부남으로 막 아들 최민수를 출산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요실은 최민수를 낳자마자 열흘 만에 남편과 김지미의 사이를 확인하였고 두 사람은 간통죄로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지미가 최무룡을 대신해서 그 당시 대한민국 위자료 중 최고 금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석방과 동시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여배우가 이 정도의 사건에 연루되면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은퇴나 마찬가지였지만 김지미 그녀는 사건 후에도 변함없이 배우로서 큰 사랑을 받게 되는데 훗날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나를 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못하는 거 실컷해서 통쾌하다. 당당하게 잘했다는 얘기를 편지로 전화로 전해왔다. 당시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었다고 하지만 나의 불륜 사실을 내심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무룡은 김지미와 재혼 후 영화배우를 넘어서 어느 날부터는 감독과 제작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마다 김지미가 사비를 털어서 지원했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최무룡의 계속되는 영화 흥행 실패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채 1969년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고 그러나 훗날 김지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최무룡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 다른 진짜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최무룡이 영화를 제작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자 행방을 수소문해보니 그가 아침 일찍 세종로다방에 커피를 마시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김지미 그녀는 딸을 등에 업은 채 남편이 나타난다는 다방에 아침 일찍 진을 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자 얼마 후 밤새워 마작을 한 남편과 그 일행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다방에 들어왔고 그때 김지미가 영숙이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외치며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최무룡이 여보 미안해 이러면 몸 상하니까 진정해라며 오히려 김지미의 건강을 챙기면서 걱정을 해주었고 그런데 묘하게도 김지미는 남편이 위로해주니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당시 최무룡이 이 여편네야 새벽에 어딜 찾아와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신나게 혼내주기를 바랬으나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몸을 걱정하자 아,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맡길 남자가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남자를 원했는지 최무룡과 헤어진 후 이번에는 11살 연하의 강한 남자 나훈아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지민은 나훈아와의 오랜 동거에도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나훈아와는 관계가 연인보다는 스승과 제자에 더 가까워 당시 나훈아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그녀가 예절과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서 그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훈아 역시 훗날 김지민은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다라고 고백했고 김지민은 나훈아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그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다 1991년 네 번째 남자이자 세 번째 남편인 의사 이종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연예계 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남편이 힘도 있고 돈도 있다고 하지만 고지식한 집안 분위기에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항상 네 그러세요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며 격식만 차리다 보니 거리감만 생기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미 그녀가 고백하길 내가 4명의 남자와 살아보니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 나이 많은 사람과도 어린 남자랑도 살아봤지만 남자는 항상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더라. 그래서 사실 나는 마누라가 필요하지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딸 가진 부모들은 사위감으로 의사, 판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유명하고 파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김지미 그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